오늘은 법인의 고가 증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세금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39조 집행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법인의 신주를 저가 발행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세상 블로그 및 지난 영상을 참조하세요. 법인의 신주부 고가 발행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균등 배정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균등 배정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검토 사항입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되는 사안은 불균등 배정일 때입니다. 불균등 배정일 경우 공모에 의하거나 우리 사주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제외되죠. 기존 평가 가액에 따라서 고가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안입니다. 주식을 평가했을 때 제3자에게 재배정을 하고요. 해당 주식 평가가 주식의 시가보다 고가일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평가했는데 실권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30% 이상 3억 원 이상의 이익의 차이가 나면 증자에 따른 증여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를 볼까요? 특수관계자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자 여부는요, 실권 처리와 고가 배정일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상당 이익이 있어야 되죠. 상당한 이익은 증자 후 1주당 30% 차이가 나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주주입니다. 역시 대주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는요, 주식 대금 납입일입니다. 증여세 과세 가액은요, 저가 발행일 경우로 예를 보면요,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이익은 증자 후에 일주당 평가 가액, 신주 일주당 인수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 그 차익만큼 배정받은 실권주 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가 발행이기 때문에 일주당 인수 가액이 주식의 평가액보다 더 높은 경우가 되겠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자 전후의 일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식 매수 행수권 행사로 신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은요, 지난번에 고가 발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가 발행이고요. 5번에서부터 8번까지 해당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5번에서 8번까지는 모두 특수관계 적용 여부가 다 해당이 돼야 되고요. 30% 룰은 실권주 미배정한 경우에만 간접 이익이기 때문에 30% 룰까지 추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고가의 발행을 인수한 신주 인수 포기자에게 기존 주식의 가치를 높여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인수를 하지 않은 포기자나 기존 주식 보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는요, 주금, 대금, 납입일이 되겠죠. 주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상당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입니다. 전환 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한 날을 증여 시기로 합니다. 이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주 발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증여 이익을 계산하는 표를 보면요.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실권주 재배정, 그리고 실권주 미배정, 제3자 직접 배정, 그리고 초과 배정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어요. 신수, 인수, 포기자나 기존 주식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증여이익, 고가로 인수한 주식 가액의 기존 주식 일주당 평가액의 차이에서 신주, 인수, 포기자의 실권 주수와 특수관계자인이 인수한 실권 주수의 전체 실권 총수 비율로 안분한 가액,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죠. 비율만큼이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래 사항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고가 발행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요. 증자 시 증여이익 30%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 발행가의 차이점은요. 특수관계자 여부가 모두 포함돼야 되고 증여이익이 30% 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권주 미배정일 경우이죠. 특수관계자의 범위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고 있고요. 국세기본법이라고 특수관계의 범위보다 좀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관계는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예요. 상징령에서 따르면요, 친족과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이촌인의 혈족과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에서는 친족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만 해당이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촌인의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사용인 및 사용인 외의 자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강목에 어느 해당하는 자인데요. 본인이 개인일 경우에는요, 본인과 직접 또는 본인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 임원까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퇴직 임원까지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본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데요. 본인이 속한 기업, 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을 포함하고요. 본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의 친족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30% 룰을 한번 볼까요?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인수가의 차익,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 요건이 성립합니다. 증자 시 30% 증여이익 룰은요, 신주를 저가 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30% 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0% 룰은 증자 후에 해당 일주당 평가가액과 그리고 인수한 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 가액이 3억 원 이상인지를 판단해서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30% 룰을 판단할 때는요, 실권주를 실권 처리했을 때, 미배정했을 때 30% 룰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간접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실권주 실권 처리를 하면요,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 중에 일주당 인수가액과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의 차액이 30% 이상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3억 원 이상인지를 판정합니다. 고가 발행 실권주 재배정 시 요약표의 5번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시가보다 고가 발행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인수하지 않은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증자 후 주식 가치가 높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인수하지 않고 증자 전 주식 평가액보다 고가의 신주를 인수한 주주는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유하기 위해 고가의 신주를 인수한 것이 됩니다. 즉 증자로 인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이익을 증여한다고 보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과세 요건은요,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고요,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에는 신주 인수 포기자는 고가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요, 이는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자는 손실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직접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30% 룰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이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자와 포기자의 특수관계 유무만을 고려해서 증여세 과세 대항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가 발행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일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주 발행 요건은요,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요. 특수관계 요건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실권주 추가 인수자와 신주 인수 포기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요합니다. 이익의 규모 요건은 해당이 없어요. 납세 의무자는 실권주 추가 인수자와 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입니다. 증여 이익을 살펴볼게요. 실권 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 주주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실권 주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에서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 주분, 그 부분만 증여이익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분유한 이익만을 증여이익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가 발행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이익의 계산 상식을 보면요, 나와 나의 차이는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과 증자 후의 일주당 평가액의 차이예요. 이 차이만큼 다는 실권주 수의 총수 중에 이 라 부분이 특수관계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 주수를 총 주수분에 안분해서 그 비율만큼만 증여이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권 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의 증자 후의 일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에요. 그리고 2번,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주권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를 보시면요,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자 대금을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와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수, 결국 증자 이후 총 주식수로 평균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증자 전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실제 자본금이 증가한 것을 전체 주식수로 평균을 내는 평균적인 의미의 이론적 주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은요,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으로 봅니다. 비상장 법인은 어떨까요? 비상장 법인의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 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입니다. 이 이론적 주가는 증자 전 기업의 가치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자 대금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산술평균적인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이때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합니다. 여기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 중 최종 시세가액의 계산은요, 이 권리락 이후에 2개월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 중 최소 시세가액 계산할 때는 권리락일 전일부터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 발행 실권주 미 배정 시 요약표의 6번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고가 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주를 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경우에는 신주 인수 포기자는 고가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요.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하는 간접전 손실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주 인수 포기자의 이익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인수자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 증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발행 요건을 볼까요? 신주 발행 요건은 신주 인수 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입니다. 특수 관계 요건은요, 실권주 추가 인수자와 인수 포기자 사이에 특수 관계자가 있어야 돼요. 이익의 규모는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필요로 하며 이때 30%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신주 인수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예요. 증여이익 계산은요, 신주 인수당 증여이익은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일주당 평가액의 차이를 실권주 총수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직접 이익을 계산합니다.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이론적 권리락 주식 평가액에 의하고요. 주권 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이 증자한 경우에는 이 산술적 평균인 이론적 권리락 평가액과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실권주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일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을 차감해서 실권주 총수를 곱해줍니다. 실권주주의 직접 이익 중 특수관계인의 지분 해당하는 것만큼만 증여이익으로 상정이 됩니다. 고가 발행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을 보면요. 가와 나의 차이는요. 가는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이고요. 나는 증자 후의 일주당 평가액이에요. 이 둘의 차이 중에 실권주 총수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은 증여이익이 산정이 되죠. 이 경우 주권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요. 첫 번째 권리락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두 번째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의 큰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는요.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와 실권주가 없을 경우 유입될 증자 대금, 이 금액을 증자 전 그리고 또 이 금액을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와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수, 전체 주식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값으로 이론적 주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가 필요한데요.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개월이 된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요.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를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으로 보고요.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 도식이 있어요.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 중 최종 시세가액의 계산 기간은 이 권리락일 이후 2개월, 그리고 증자 전의 평가액 중 최종 시세가액 계산 기간은 권리락일 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갑니다. 고가 발행 제3자 직접 배정 표 7번과 초과 배정 표 8번을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고가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를 제외한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 주주의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배정할 경우에는 제3자 및 균등 지분 초과 배정자와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자가 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요건은요. 신주 발행 요건은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인 경우고요. 특수 관계 요건은 고가인 경우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신주 배정자 및 균등 지분 초과 배정자 기존 주주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이익의 규모는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정이 됐기 때문이죠. 이익의 규모 30% 룰은 실권 했을 경우 해당 규모를 판정한다고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신수 인수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예요. 증여 이익을 보시면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의 차이에 기존 주주의 신주 미배정수와 특수관계인의 인수분을 곱하여 직접 이익을 계산합니다.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이론적 권리락 주식 평가액에 의하되 주권 상장 코스닥 상장 법인이 증자한 경우에는 이론적 권리락 주식 평가액과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주 미배정자 및 균등 지분 미만 배정자의 이익을 계산을 먼저 해요. 이때에는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차이를 기존 주주의 신주 미배정분 혹은 균등 지분 미달 배정분을 곱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 이익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특수관계자의 인수 주식수를 반영을 해줘야 하는 거죠. 고가 발행 제3자 직접 배선 시 증여 이익을 다시 살펴보면요. 증여 이익은 이 가와 나의 차이예요. 그런 가와 나의 차이는 가의 경우 신주 1주당 인수가액 그리고 나는 증자 후에 1주당 평가가액입니다. 고가에서 인수를 해서 증자 후에 1주당 평가가액 차이만큼을 산정하고요. 다는 기존 주주의 신주 미배정 주식수 또는 균등 지분 미만 배정 주식수를 곱해주고요. 여기에 특수관계인의 신주 인수분을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신주 인수분은요. 제3자 및 균등 지분 초과 배정자의 신주 인수 총수에서 신주 미배정자 등과의 특수관계인의 인수 주식수를 반영하는 거죠. 자, 이때 주권 상장 코스닥 상장 법인은요.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 첫 번째,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구하고요. 2번,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를 산정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는요.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에 신주 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자 대금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가치에다가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산정해서 총 주식수가 되겠죠. 이렇게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때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요. 증자에 따른 권리락 전 2개월이 된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말해요. 비상장 법인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를 산정하고요.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신주 미배정자 등이 얻은 직접 이익을 계산하고요. 이 중에 특수관계자 인수분을 계산해서 증여 이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권리락일 이후 2개월 평균 값을 내는 그 최종 시세가액의 계산 기간을 도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증자 전 평가가액 중 최종 시세가액의 계산 기간이 권리락일 전일 2개월이라는 도식을 표현했습니다. 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약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요.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그 실권주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이 같은 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으로 배정할 때는 해당 내용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안으로 봅니다. 두 번째,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예요. 따라서 고가, 저가 발행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증여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비과세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내국법인의 조합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사 정리 계획안에 따라 증자하는 경우에요. 회사 정리 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 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의 증자 행위가 증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닐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5번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요.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 발행형 주식 매수 선택권 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당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가 발행 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살펴봤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